서울 양천구 한 골목, 빛바랜 2층 양옥집 앞에서 김순자는 작은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단단했어요. 손끝에 맺힌 굳은 살들이 과거 어떤 일을 해왔는지 짐작하게 했지만 지금은 그저 가스레인지 불을 조절하거나 김치를 담글 때나 쓰이는 평범한 흔적일 뿐이었습니다. 은지야, 이제 엄마 공항으로 간다. 순자는 휴대폰 너머로 딸에게 말했습니다. 20년 전 미국 유학길에 오른 딸이 이제 뉴욕에서 결혼식을 올린다니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러갔는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혼자 살아온 세월이 어느새 20년이 되었네요. 공항 리무진이 도착했습니다. 순자는 캐리어를 차에 싣고 뒷좌석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한강을 건너며 순자는 문득 생각했어요.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게 되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비행기가 그리 낯선 교통수단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설레기까지 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자는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 수속을 밟았습니다. 면세점을 구경하며 딸에게 줄 선물을 고르다가 시계를 보니 탑승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순자는 주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관찰했습니다. 오랜 습관이었죠. 뉴욕행 K2085편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순자는 탑승권을 확인하고 줄을 섰어요. 이코노미석이었지만 창가 자리여서 다행이었습니다. 기내에 들어서자 승무원이 친절하게 인사했어요. 자리에 앉은 순자는 기내식 메뉴를 살펴봤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비행기 타면 그냥 주는 거 먹었는데. 혼잣말을 하다가 옆자리에 앉은 젊은 남성을 의식했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인사를 건네도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어디 가세요? 순자가 물었지만 남성은 뉴욕이라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순자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오랜 경험이 말해주는 직감이었죠. 승무원이 안전수칙을 설명하는 동안 순자는 옆자리 남성을 슬쩍 관찰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무직은 아닌 것 같았고 옷차림도 평범했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어요. 특히 그의 눈빛이 계속 기내를 둘러보는 것이 신경 쓰였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비행기란 건 하늘 위에선 누구도 숨을 곳이 없단 걸 모르면 안 되지. 그 말이 왜 떠올랐는지 순자 자신도 모르겠었습니다. 뉴욕행 K2085편이 이륙한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기내식을 먹으며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늘 위에서 보는 세상은 참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딸의 결혼식 생각에 마음이 설레기도 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기내 뒤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아랍어 비슷한 말과 함께 총성이 울렸어요. 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의 비명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졌죠. 3명의 남성이 일제히 일어나며 통로를 장악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승무원을 위협하며 조종실 쪽으로 향했어요. 다른 한 명은 승객들을 향해 권총을 들고 협박했습니다. 조용히 해. 누구든 움직이면 죽는다. 영어와 아랍어가 섞인 말이 기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순자는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어요.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니요. 하지만 곧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하이제킹 운항 중인 항공기나 배 따위를 납치하는 것이었어요. 순자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죠. 옆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남성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순자는 그가 도망치려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테러범들과 합류했습니다. 바로 옆에 앉아있던 그 남자가 테러범 중 한 명이었던 거예요. 순자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당신들 정말 멍청하군. 젊은 남성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이제 우리 거야.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면 다치지 않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냉정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승객들은 공포에 떨며 자리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여성들의 흐느낌이 기내를 가득 채웠어요. 한 승무원이 테러범에게 협조하겠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주변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모두들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순자의 눈빛은 점점 변하고 있었어요. 어딘가 날카로워지고 있었죠. 테러범들이 조종실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장과 부기장이 제압당했다는 거였어요. 비행기는 이미 원래 항로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기내 스크린에는 비상 상황 발생이라는 메시지만 떠 있었어요. 젊은 남성이 순자 쪽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무언의 신경전이 시작된 거였죠. 순자도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애송이 하나가 너무 멀리 왔네.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나한텐 통하지 않지. 기내의 분위기는 점점 더 절망적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순자만은 달랐어요. 무언가 계산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자신의 발목을 슬쩍 만지작거렸죠.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숨겨두었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테러범들이 조종실을 완전히 점거한 후 기내는 완전한 공포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승무원 2명이 플라스틱 끈으로 포박당한 채 바닥에 앉혀져 있었어요. 기내 비상등이 깜빡이며 불길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평범했던 비행기는 이제 하늘 위의 전장이 되어버렸죠. 테러범 중 한 명이 기내 방송 시스템을 통해 협박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이제 우리가 통제한다. 누구든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면 즉시 처형하겠다. 아랍어와 영어가 섞인 그의 목소리는 기내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순자는 기내식 카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다른 승객들처럼 겁에 질린 모습을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었어요. 테러범들의 숫자, 무기, 배치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훈련이 몸에 밴 습관이었죠. 젊은 여성 승무원 한 명이 순자 옆으로 기어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어르신, 저희 다 죽는 거 아니죠?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나온 듯한 어린 얼굴이었어요. 죽기는 다들 아직 살 날일이 한참 남았어. 순자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승무원은 순자의 차분한 목소리에서 희망을 느꼈는지 조금 진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슬쩍 발목을 만졌습니다. 양말 안쪽에 천으로 가려둔 작은 칼집이 있었어요. 그 속에는 손바닥만 한 크기의 작은 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이 칼은 공항 보안 검색 때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정교했죠. 이 칼은 순자의 과거를 증명하는 마지막 증거였습니다. 대한민국 항공 특임대에서 복무했던 시절 동료들이 전역할 때 선물로 준 것이었어요. 언제든 위험한 일이 생기면 이걸 써라라고 했던 선배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평생 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테러범들은 승객들을 통제하면서 서로 아랍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들의 말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대략적인 뜻은 파악할 수 있었어요. 항공 특임대 시절 배운 기초 아랍어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목표 지점까지 3시간 승객들 조용히 시켜 조종사 상태 확인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순자는 이들이 단순한 테러범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비행기가 어딘가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도 확실해졌습니다. 순자는 계속 무서워하는 노인 행세를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를 계산하고 있었죠. 기내에서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를 달래려고 했지만 테러범이 조용히 시켜 라고 고함을 쳤어요. 그 순간 순자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승무원이 다시 순자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정말 괜찮을까요? 순자는 발목에 칼집을 만지며 대답했어요. 곧 알게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 그 말에는 무언가 결심이 서린 듯한 무게가 있었습니다. 순자가 기내식 카트 뒤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것을 테러범 중 한 명이 발견했습니다. 키가 큰 남성이 권총을 들고 순자 쪽으로 다가왔어요. 할멈, 뭐 하는 거야?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 그의 목소리는 협박으로 가득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했어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어요. 무서워하는 평범한 노인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테러범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순자를 바라봤어요. 지금은 아무도 움직일 수 없어. 자리로 돌아가. 테러범이 순자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순자의 몸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떨고 있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테러범의 손목을 정확히 꺾었어요. 아! 테러범이 비명을 지르며 권총을 떨어뜨렸습니다. 순자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발목에서 칼을 꺼내 테러범의 목에 댔어요. 모든 일이 3초도 안 되는 시간에 벌어졌습니다. 기내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그 여자를 막아라. 젊은 남성 테러범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머지 테러범 2명이 순자를 향해 달려왔어요. 하지만 순자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좌석 사이를 기어다니며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죠. 기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좌석 아래로 몸을 숨겼어요. 순자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민첩하게 움직였습니다. 75세의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테러범 중 한 명이 순자를 찾기 위해 좌석 사이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순자가 갑자기 나타나 그의 다리를 걸었어요. 테러범이 넘어지면서 가지고 있던 무전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순자는 재빨리 그 무전기를 집어들었어요. 무전기에서는 조종실의 상황이 들려왔습니다. 베이스, 여기 조종실. 승객 중 한 명이 저항하고 있다. 상황이 통제 불가능해지고 있어. 순자는 이 정보로 조종실의 위치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남성이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테러범들의 리더인 그가 순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당신, 설마 일반인이 아니군.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무언가 알아본 듯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순자도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기엔 그냥 할머니 같았나?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젊은 시절 특임대에서 작전을 수행할 때의 그 목소리였죠. 김순자. 젊은 남성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 설마 항특 708 출신? 그 말에 순자의 눈이 번뜩였어요.
자신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있다니요. 어떻게 이 테러범이 자신을 알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내 이름을? 순자가 물었지만 젊은 남성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한민국 항공 특임대 708소대 김순자 상사. 당신의 전설은 우리 쪽에서도 유명하거든요. 그는 뭔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밝혀진 것도 놀라웠지만 이 젊은 테러범이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기억에 남을 날이 되겠구나.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기내의 다른 테러범들도 상황을 파악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게임의 룰이 바뀌었어요. 단순한 테러 진압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얽힌 복잡한 대결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젊은 남성의 말에 당황했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은 과거를 되짚을 때가 아니었어요. 조종실로 향해야 했습니다. 순자는 무전기에서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기내 앞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조심하세요. 앞서 도움을 요청했던 젊은 승무원이 순자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녀도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던 거예요. 두 사람은 좌석 사이를 조심스럽게 기어가며 조종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순자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다른 여성 승무원의 목소리였어요. 순자는 뒤를 돌아봤는데 그 승무원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너무 차분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침착함이었죠. 조종실로 가야 해요. 순자가 대답했지만 여성 승무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해요. 그러면서 순자의 팔을 꽉 잡았어요. 그 힘이 보통 사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순자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당신, 누구야? 순자가 물었습니다. 여성 승무원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이 작전의 일원입니다. 김순자 상사님.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순자를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완벽한 격투 기술이었어요. 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승무원 중에 테러범의 공범이 있었다니요. 그것도 자신의 정체까지 알고 있는 상대였습니다. 이 작전은 당신을 염두에 두고 계획한 거야. 여성 승무원이 차갑게 말했어요. 기내 스크린이 갑자기 깜빡이더니 새로운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 항공기는 목적지를 변경합니다. 조종실이 이미 완전히 테러범들의 통제하에 있다는 뜻이었어요. 비행기는 원래 항로에서 더욱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바닥에 넘어진 채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전문적인 수갑이었어요. 이제 당신도 다른 승객들처럼 조용히 있으세요. 여성 승무원이 순자를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승객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마지막 희망처럼 보였던 순자마저 제압당한 거예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더욱 커졌고 어른들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기내에는 절망적인 분위기가 가득했어요. 젊은 남성 테러범이 순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순자, 항공 특임대의 전설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끝인가? 그는 조롱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이 들면 다 늙는 법이죠. 순자는 무릎을 꿇은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패배감이 밀려왔어요. 자신이 늙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젊은 시절이라면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요. 이젠 나도 끝이구나. 순자야, 이게 내 마지막 싸움이냐? 기내의 비상송신 시스템도 차단되었다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지상과의 모든 연락이 끊어진 것이었어요. 이제 이 비행기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테러범들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여성 승무원이 다른 테러범들과 아랍어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목표물 확보 완료 계획대로 진행 같은 내용이었어요. 순자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겨냥한 작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왜 자신을 노렸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순자는 수갑에 채인 채로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가 들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들리는 승객들의 흐느낌 소리가 순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순자가 수갑에 묶인 채로 바닥에 앉아 있을 때 앞좌석에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아이가 테러범들 몰래 순자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이의 엄마는 뒤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손에는 뭔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자세히 보니 자신의 칼집이었어요. 테러범들이 제압할 때 떨어진 것을 아이가 주워온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테러범들이 보지 않게 조심스럽게 칼집을 순자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할머니가 슈퍼맨 같아서 가져왔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순자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아이를 보니 다시 힘이 났어요. 아이의 엄마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죄송해요.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는 표시를 했어요. 그때 아이 엄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김순자 할머니세요? 순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예전에 신문에서 봤어요. 항공 특임대에서 활동하셨던 모습이 너무 멋있었거든요. 아이 엄마의 말에 순자는 더욱 놀랐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기사로 나온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어요. 그때 기사를 읽으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여성으로서 특임대에서 활동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거든요. 아이 엄마의 말에 순자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기억해주고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되었어요. 다른 승객들도 아이 엄마의 말을 듣고 순자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특별한 이력을 가진 분이었던 거예요. 희망의 빛이 승객들의 눈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어르신, 저희 좀 구해주세요. 아이 엄마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믿을 수 있는 건 어르신밖에 없어요. 그 말에 주변에 있던 다른 승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희망에 찬 눈빛으로 순자를 바라봤어요. 중년 남성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도 군대에서 특임대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고. 젊은 여성도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어르신 아니면 우린 다 죽을 거예요. 순자는 승객들의 간절한 눈빛을 받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다시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순수한 아이와 간절한 엄마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는 승객들이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순자의 머릿속에 옛 전우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순자야,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냐. 포기하지 마. 끝까지 싸워. 우리는 언제나 국민을 지키는 방패였잖아. 대한민국 항공 특임대에서 함께 훈련받았던 동료들의 말이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혹독한 훈련을 받으며 포기는 없다는 신념을 몸에 새겼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그 신념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다시 예전처럼 날카로워졌어요.
수갑을 차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다시 전사가 되었습니다. 고마워. 꼬마야, 할머니가 다시 한번 해볼게. 순자가 아이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칼집을 받은 순자는 조심스럽게 수갑을 살펴봤습니다. 전문적인 수갑이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어요. 특임대 시절 배운 탈출 기술이 아직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풀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테러범들은 아직 순자가 칼집을 되찾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성 승무원은 다른 테러범들과 작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고, 젊은 남성은 조종실과 연락을 취하고 있었어요. 순자는 수갑을 풀기 위해 칼집의 끝부분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목이 아플 정도로 조심스럽게 작업했어요. 75세의 손가락은 예전만큼 민첩하지 않았지만 오랜 경험과 기술이 부족함을 메워주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순자가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테러범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엄마 화장실 가고 싶어라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일부러 테러범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이 엄마도 상황을 파악하고 함께 연기했어요. 조금만 참아, 곧 내릴 수 있을 거야. 중년 남성도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고 다른 승객도 물을 달라고 말했어요. 모든 승객들이 자연스럽게 테러범들의 관심을 분산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협력이 순자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그 사이 순자는 수갑을 거의 다 풀어가고 있었습니다. 손목에서 피가 날 정도로 무리를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수갑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직 수갑이 채워진 것처럼 연기했어요. 순자는 다시 일어날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실패할 수 없었어요. 아이와 엄마 그리고 기내의 모든 승객들이 자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다. 모든 사람들이 너를 믿고 있어. 순자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주변 승객들도 순자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던 기내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작은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이제 순자의 마지막 승부에 달려 있었어요. 순자는 수갑이 풀렸지만 여전히 채워진 척하며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테러범들이 방심하는 순간을 노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여성 승무원이 다른 테러범과 조종실 앞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요. 순자는 조용히 일어나 조종실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종실 문 앞에는 마지막 테러범 한 명이 칼을 들고 버티고 있었어요. 그는 덩치가 크고 경계심이 많아 보였습니다. 순자는 직접적인 정면 대결로는 이기기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했어요. 순자는 머리를 빠르게 굴렸습니다. 기내 수납함을 조심스럽게 열어 산소통을 꺼냈어요. 그리고 근처에 있던 담요도 가져왔습니다. 항공 특임대 시절 배운 지식을 총동원할 때였어요. 기내의 공기 흐름과 기압 차이를 이용한 작전을 세웠습니다. 뭐 하는 거야? 테러범이 순자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경계 태세를 취했습니다. 순자는 겁에 질린 노인인 척하며 대답했어요. 담요를 가져오려고. 너무 추워서요. 테러범은 의심스러워했지만 75세 할머니가 뭘 할 수 있겠나 싶어 다시 경계를 늦췄습니다. 그 틈을 노려 순자는 산소통의 밸브를 살짝 열어 담요에 감쌌습니다. 그리고 기내 환기구 근처로 이동했어요. 고도 1만 미터 상공에서는 작은 기압 변화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순자는 이것을 이용해 인공적인 연막을 만들 계획이었어요. 순자는 마음속으로 특임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침착하게, 순자야.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하면 돼.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젊은 시절의 감각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무슨 짓이야? 테러범이 순자의 진짜 의도를 깨닫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순자가 산소통을 터뜨리자 하얀 연기가 기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내 환기 시스템 때문에 연기가 빠르게 확산되었어요. 승객들은 처음에 당황했지만 곧 순자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앞좌석의 아이 엄마가 다른 승객들에게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모두가 순자를 돕기 위해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테러범은 당황하며 칼을 휘둘렀지만 순자의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연기 속에서 마치 유령처럼 움직였어요. 오랜 훈련으로 익힌 은밀 행동 기술이 빛을 발했습니다. 바닥을 기어가며 소리 없이 이동했어요. 할머니, 어디 있어? 테러범이 점점 초조해하며 소리쳤습니다. 순자는 기내 바람의 흐름을 계산하며 테러범을 유인했습니다. 연기가 가장 짙은 곳으로 그를 끌어들인 거예요. 어디 있어? 테러범이 눈을 찡그리며 칼을 마구 휘둘렀지만 공허한 공기만 가를 뿐이었습니다. 순자는 테러범의 발소리와 호흡 소리를 듣고 그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특임대에서 배운 청각 훈련이 여전히 몸에 배어 있었어요. 그녀는 테러범이 예상하지 못할 각도에서 접근했습니다. 그 순간 순자가 테러범의 사각지대에서 나타났습니다. 연기 때문에 시야가 가려진 틈을 타 정확히 그의 급소를 노렸어요. 무릎 뒤쪽 인대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테러범이 악 하며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너졌어요. 순자는 재빨리 테러범의 칼을 빼앗고 그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목 뒤에 앞점을 눌러 기절시켰어요. 이제 조종실까지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어요. 순자는 빼앗은 칼로 문이 잠금 장치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가 점점 거치기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이 순자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순자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조종실 문이 잠금 장치가 천천히 부서지고 있었어요. 김순자, 뒤에서 젊은 남성 테러범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와 여성 승무원이 순자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조종실 문이 열렸어요. 조종실 안에는 기장과 부기장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숨은 쉬고 있었어요. 자동 조종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어서 비행기는 안정적으로 날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재빨리 기장을 깨웠습니다. 기장님, 정신 차리세요. 기장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누구세요? 기장이 희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순자입니다. 승객이에요. 지금 테러범들을 제압했어요. 순자의 말에 기장의 눈에 희망이 돌아왔습니다. 순자는 재빨리 조종실 문을 잠그고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여기는 K208호, 조종실 장악 완료. 테러 진압됨. 이륙 지점으로 회항바람. 순자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마치 현역 특임대원처럼 정확하고 침착했습니다. 지상 관제소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K208호, 상황 확인됨. 회항 승인. 긴급 착륙 준비하겠음. 하지만 그 순간 조종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남성 테러범이 문을 부수려고 하고 있었어요. 김순자, 문 열어. 테러범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기장을 도와 조종석에 앉혔어요. 기장님, 착륙할 수 있으세요?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장의 목소리에 힘이 돌아왔어요. 조종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젊은 남성 테러범이 권총을 들고 나타났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군요.
그가 권총을 순자에게 겨누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미 늦었어. 지상에 신호를 보냈거든. 기장이 천천히 조종간을 잡았습니다. 비행기는 이미 인천공항을 향해 방향을 바꾸고 있었어요. 테러범은 마지막 발악을 하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끝났습니다. 순자가 다시 한번 그의 손목을 제압했고 권총은 바닥에 떨어졌어요. 게임 끝이야. 순자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K2085편이 인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활주로에는 수많은 경찰차와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테러범들을 모두 제압한 상태로 기내에서 나왔어요. 승객들은 모두 안전했고 부상자들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공항 터미널은 기자들과 구조대원들로 북적였어요. 순자가 기내에서 나오자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75세 한국인 여성, 비행기 테러범 제압이라는 헤드라인이 실시간으로 뉴스에 올라갔어요. 순자는 경찰에게 둘러싸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테러범은 총 4명이었어요. 승무원 1명도 공범이었고요. 경찰은 순자의 침착한 설명에 놀라워했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했다는 것이 믿기 어려웠거든요. 몇 시간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청와대에서 순자에게 대통령명의 훈장을 수여한다고 발표한 것이었어요. 국민의 생명을 구한 영웅적 행위라는 이유였습니다. 순자는 이런 큰 상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뉴스는 연일 순자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평범한 할머니의 비범한 용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한 영웅 같은 제목들이 신문과 방송을 장식했어요. 순자의 과거 항공 특임대 경력도 함께 조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딸의 반응이었어요. 뉴욕에 있던 은지는 어머니의 소식을 듣고 즉시 화상 통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은지의 목소리는 걱정과 자랑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괜찮다, 은지야. 엄마가 뭘 했다고 이런 난리야. 순자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딸의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은지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결혼식에 못 와주셔서 미안해요. 미안하긴 화상 영상으로라도 참석할 수 있어서 다행이지. 실제로 은지의 결혼식은 화상으로 진행되었어요. 순자는 병원에서 딸의 결혼식을 지켜봤습니다. 비록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기뻤어요. 결혼식 화상 중계에서 은지는 하객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늘 조용하셨지만 가장 큰 일을 해내시는 분이에요. 제 영웅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제 자랑입니다. 그 말에 하객들이 박수를 쳤고 순자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훈장 수여식 날 기자들이 순자에게 질문했습니다. 75세의 나이에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나요? 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나 같은 노인네도 할 수 있다면 세상 누구든 해낼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나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별거 없어요. 집에 가서 김치나 담그고 딸이 한국에 놀러 오면 맛있는 거 해주고 평범하게 살 거예요. 하지만 순자의 삶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자를 찾아왔어요. 강연 요청도 들어왔고 방송 출연 제의도 있었죠. 순자는 대부분 정중히 거절했지만 가끔은 젊은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어요. 기내에서 순자를 도왔던 아이와 엄마도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는 순자에게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했어요.
순자가 테러범과 싸우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죠. 몇 달 후 순자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양천구 골목의 2층 양옥집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저녁 뉴스에서 순자의 근황을 전할 때마다 많은 시청자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특히 나이 든 분들에게는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어요. 순자의 이야기는 단순한 영웅담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용기를 깨우는 이야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오늘도 가스레인지 앞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한 누구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그녀의 손끝 굳은 살은 여전히 과거의 흔적이지만 이제는 미래의 가능성이기도 했어요.